안녕하십니까. 남강언어의 남강희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인문예술 7, 72쪽입니다. 힘드신가요? 자, 이 글은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는 신명론에 대한 글입니다. 자, 5문단으로 나눠져 있네요. 첫 번째 문단 볼까요? 자,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문장 밑줄입니다. 어디까지요? 도덕을 신의 명령과 동일시하는 밑줄하고요. 신명론 네모 왼쪽에 전개 방식상 정의죠. 도덕 이퀄 신의 명령입니다. 예컨대 그렇습니다. 계속 밑줄인데 지금 읽어 나가는 겁니다. 예컨대 자, 예시 형태가 되겠죠. 예컨대 세모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이유는 신이 그렇게 명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습니다.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은 도덕이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의 명령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까지 밑줄입니다. 신명론은 특정 종교와 관련 없이 인류 역사에서 뿌리 깊은 생각으로 없습니다. 도덕은 종교와 연관되었다는 가정을 품고 있다 그렇습니다. 도덕은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을 품고 있다 그렇습니다. 자, 신명론은 여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도덕은 종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가정을 품고 있다. 여기다 밑줄입니다. 어쨌거나 신명론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네요. 핵심은 이야기입니다. 가정 그랬습니다. 가정. 자, 가정을 품고 있다. 가정에다 동그라미 하고요. 그 가정에는 첫 번째 1. 신은 모든 선한 행동을 면하고 모든 악한 행동을 금한다는 것 그렇습니다. 쭉 밑줄. 2. 우리는 신이 무엇을 명하고 무엇을 금하는지 알 수 있다는 두 가지 핵심 요소 같습니다. 여기까지 쭉 밑줄 2번이죠.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핵심어 부분은 소주제를 잡아 나가는 겁니다. 핵심어는 신명론이고 신명론에 대한 정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신명론의 정의와 가정 부분이 있었죠. 두 가지 부분입니다. 이 문단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문단도 마찬가지로 쭉 밑줄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자, 아마 신명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라든가 비판이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누구는 플라톤은 그렇습니다. 인물로 어쩌라 했습니까? 동그라미 하고요. 인물의 이론이나 주장 부분은 잘 정리해 나가야 될 겁니다. 자, 에우티프론에서 신명론을 비판했다. 좀 밑줄 긋고요. 신명론 동그라미 비판 동그라미 신명론을 비판했습니다. 자, 플라톤은 그의 스승 소크라테스처럼 고대 그리스 신들을 받아들이고 존중했지만 그렇습니다. 만약 신이 완벽히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도덕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자, 어쨌거나 플라톤 자, 이 문단에서는 플라톤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핵심어가 되겠죠. 자, 플라톤은 동그라미 하고요. 신이 완벽히 선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도덕을 설명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렇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플라톤이죠.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지, 선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하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했습니다. 자, 플라톤은 신명론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첫 번째, 신이 명하기에, 신이 명했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선하기 때문에 신이 이를테면 명하는 것인가? 질문을 던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앞부 질문에 그렇습니다. 신이 명하기에 그것이 선한 것인가? 이 앞부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A견해라고 합시다. 앞부 질문에 긍정하는 거 밑줄 A견해. 됐죠? 자,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앞부 질문에 이따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뒤의 질문에 긍정하는 것을 비견해 그렇습니다. 비견해, 근해. 뒤의 질문에 긍정하는 것 밑줄 비견해라고 해보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게 되면 신이 명령하기에 명령해야 그것이 선한 것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A견해 봅시다. A견해는 동그라미 신이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도덕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신이 명령하기 이전에는 명령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선한 것인지 그 다음에 나쁜 것인지 악한 것인지 판단이 안 되는 거죠. 결국 신이 명령하기 이전에는 도덕이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도덕은 신 때문에 생겨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자, A견에는 신의 판단이 있기 전에는 도덕이란 있을 수 없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이 밑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쭉 밑줄 긋고 도덕은 신 때문에 생긴 것이다. 자, 계속 나올 겁니다. 도덕이란 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다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쭉 몇 줄입니다. 도덕이란 신의 결정에 따른 결과물이다. 여기다 쭉 몇 줄. 결국 신의 결정, 신의 명령 이거에 의해서 도덕이 생겨났던 이야기입니다. 결과물이란 이야기입니다. 자, 조금 전까지 A견해를 이야기했네요. 이제 B견해를 이야기할 겁니다. 내용을 바꿔야 되겠죠? 한편 전원에 접속합니다. 세모. B견해는 동그라미. 자, 신과는 독립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하는 것인가? 자, 선하기 때문에 신이 명령을 했다 하게 되면 선하다. 이미 이를테면 뭡니까? 도덕이 이를테면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신과는 독립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야? 자, 도덕이란 신과는 독립된 객관적 규범이고 도덕이란 동그라미 하고요. 신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규범이고 그렇습니다. 지금 비견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비견해의 요지는 뭐예요? 도덕은 신과 할 때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은 절대 틀린 적이 없는 심판관으로서 선한 것은 명하고 그렇습니다. 선한 것은 명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한 것을 명하기 때문에 선한 것이 이미 존재했었네요. 도덕이 존재했었네요. 악한 것은 금지하는 존재이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플라톤은 신명론이 딜레마에 빠짐을 지적한다 그렇습니다. 딜레마에
자,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두 번째 문단의 핵심어는 플라톤이 될 거고, 신명론에 대해서 두 가지 해석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네요. 신명론에 대한 소주제입니다. 플라톤의 두 가지 해석이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문단이요. 3문단. 자, 먼저 A 견해가 옳다고 해보자 같습니다. A 견해가 옳다고 해보자. 이 견해에 따르면 신이 무엇인가를 명령하는 순간 그것은 선한 것이 됨으로 같습니다. 그것은 도덕이 됨으로 같습니다.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옳은 행동이 아닌 나쁜 행동이라고 공표하는 것에는 것입니다. 어떤 도덕적인 이유도 없다 그랬단 말이야. 자,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이 나쁜 행동이라고 일단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 나쁜 행동이라고 널리 알리는 데는 어떤 도덕의 기반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왜? 신이 명령을 해야, 신이 말을 해야 할 테면 도덕이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측면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 부분은 그 다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는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렇습니다. 그것이 곧 도덕이란 뜻이기에 그렇습니다. 여기다 조금 몇 줄입니다.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이란 뜻. 신이 마음을 먹으면 그것이 곧 도덕. 무슨 이야기입니까? 신이 명령을 하게 되면 그것이 도덕이 되는 겁니다. 자, 바라보는 쪽에서 긍정적인 측면만 명령을 내려주면 되는데 부정적인 측면을 내려도 신이 명령했기 때문에 그것이 도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도덕이 독단적임을 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도덕이 독단적임을 뜻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A견을 따랐을 때 A견해를 옳다고 해보았을 때 이 도덕의 형태는 독단적임을 뜻하게 된다. 여기다 할 때면 조금 밑줄 긋고요. 독단적 동그라미. 자,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우리의 도덕적 의무로 바꿀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남을 해치는 것을 옳다고 신이 말하게 되면 명령하게 된다면 그것이 도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에 대해 그렇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 동그라미.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므로 그렇습니다.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모순이 생기래요.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이 남을 해치는 것은 비도덕적이므로 그렇습니다. 신이 명령을 해야, 신이 말을 해야 도덕이 생겨나는 것인데 뭐예요? 신의 명령과 신의 말과 관계없이 도덕이 먼저 존재했다는 이야기네요. 신이 남을 해치는 것을 도덕적 의무로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 나오게 되죠. 그러나 그렇습니다. 이는 도덕이란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견해로서 결국 신명론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해버리게 되면, 자, 신은 비도덕적인
비도덕적인 것은 자, 명령을 하지 않을 것이다. 도덕적인 것만 명령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된다면 결국 뭡니까? 신의 결정, 신의 명령과 도덕의 형태는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존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도덕이란 신의 결정과는 독립된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견해로서 A 견해를 버리고 B 견해로 가는 것이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여기 산문단인데요. 신명론의 첫 번째 해석에 대해서 비판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해석에 대해서 비판을 했기 때문에 두 번째 해석에 대해서도 어떤 말이 나오겠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요 몇 줄입니다. 첫 번째 문장. 신명론이 비견해를 채택한다고 해보자.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비견해에서는 도덕과 종교는 논리적으로 별개이며 신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나 도덕적 사실이 무엇인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쭉 몇 줄. 자, 여기까지 쭉 몇 줄입니다. 자, 그러면 거기 몇 줄 그 부분에서 자, 거기 보게 되면 신은 도덕적 사실의 존재나 도덕적 사실이 무엇인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습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비견해가 뭡니까? 비견해가 뭡니까? 그것이 선하기에 신이 명하는 것인가? 이 부분 형태입니다. 결국 뭐예요? 지금 신과 도덕의 형태는 자, 무관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죠. 자, 이는 도덕과 신을 관련시키려는 신명론의 의도와 거리가 멀고 그렇습니다. 결국 신의 명령이 도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신명론 그렇습니다. 근데 이 비견해 자체는 이 도덕과 신과는 무관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의도와 거리가 멀고 신이 없어도 도덕은 성립한다. 비견해는 정리하게 되면 신은 없어도 도덕은 성립한다. 그렇죠? 여기 부분 쭉 몇 줄입니다. 결국 신명론은 A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고 B 견해를 채택할 수도 없다는 것이 플라톤의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플라톤의 주장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야말로 플라톤의 주장대로 신명론은 딜레마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사문단 소주제 정리할 겁니다. 신명론 두 번째 해석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두 번째 해석 비판. 자, 5문단 보겠습니다. 플라톤에 따르면 신명론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에 대한 적합한 대답이 되지 못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쭉 몇 줄입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도덕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았을 때 불경스럽다고 믿기에 그렇습니다. 신을 믿는 사람은 도덕을 신과 관련시키지 않았을 때 불경스럽다고 믿기에 그렇습니다. 신명론을 믿기에 받아들이는데 플라톤의 비판은 것입니다. 플라톤의 비판은 여기 플라톤 비판 여기
쭉 몇 줄입니다. 플라톤의 비판은 동그라미 하고요. 오히려 신명론 자체가 불경스러운 결과에 이른다는 것을,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쭉 몇 줄. 불경스럽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경스럽다. 왜 불경스럽다고 일단 표현한 겁니까? 자, 신명론 자체가 뭘 가져오게 됩니까? 딜레마를 가져오기 때문에 불경스러운 결과라고 표현한 겁니다. 독실한 사람은 신명론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암시한다고 해석된다 그렇습니다. 플라톤의 신명론에 대해서 비판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아퀴나스가 나오게 되네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철학자는 바로 이러한 이유로 신명론을 거부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자, 5문단 소주제를 정리해 보게 되면 플라톤의 신명론에 대한 비판, 그렇죠? 덧붙인다면 토마스 아퀴나스 신명론 거부에 대해서 거부가 소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조금 전까지 했던 부분을 모두 일단 정리를 하게 되면 전체 주제는 신명론의 주장과 문제점에 대한 글입니다. 전개의 방식은 신명론에 대해 비판과 거부하고 있는 두 사상가 플라톤과 아퀴나스 퀘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시하고 있죠. 그렇죠? 이 글에서 중요한 부분은 신명론의 딜레마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오늘 수업이 괜찮았다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